어김없이 길 위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고른 길, 험한 길 가리지 않고 전국을 방랑 중인데요. 이 차가 산지 한 3년 반 정도 됐거든요. 지금 한 15만 8천 정도. 3년 반인데 15만 8천. 주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택시보다 더 많이 탄다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운전대를 잡고 전국을 쏘다닌다는 방랑 고수. 팔도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데. 그런데 발길이 멈춘 곳이 좀 의외인데요? 뭐야? 여기로 해서 저기 있죠? 저기서 뛰어내려서 들어갈 거예요. 일부러 찾아올 만한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살인의 추억 아니야? 살인의 추억? 대체 무슨 볼일이 있길래 입수까지 하는 걸까요? 뭘 보시려고? 아, 청소하시는 거야? 아니, 흙바닥을 파내기까지? 뭐, 거기 뭐 있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인적 드문 시골 농수로에서 손발 버려가며 찾을 만한 게 있을까 싶은데. 뭐야? 뭐야? 저게 뭐야? 들릴 데가 또 있답니다. 이번엔 좀 더 으슥한 곳으로 가는데요. 이런 길도 다니시나요? 길이 난 데가 아니라 길이 없는 데를 가야 되니까. 길 아닌 길까지 고집하면서 도착한 곳. 분위기는 어째 더 수상한데요? 저기에 뭐가 있을까? 하지만 이 남자, 몸 절반쯤 붕덩 담그는 투혼도 불사합니다. 하천 속 이것의 실체는 대체 뭘까요? 돌? 뭐야 저게? 어? 이게 뭐야? 오늘 좀 움직이네요. 네, 움직입니다. 지금 네. 살아있는 거네요. 살아있죠, 선생님. 뭐야? 고인 물길 속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에 흙바닥 아래 몸을 꽁꽁 숨기고 있는 요상한 생명체. 보여야 아니, 보이고 잡으시는 거야, 지금? 뭘 자꾸 건드시는 거야? 그 정체는 조개야. 조개야? 조개요, 조개. 조개? 이게 그 민물조개입니다. 그 바다가 아니라 민물에 사는, 뻘에 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물조개입니다. 민물 조개가 있어? 아, 빗물 조개가 있어. 인물에도 조개가 있어요. 바다보다는 종수가 훨씬 적지만 그 민물에도 그 뻘 중심으로 해서 많은 조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이름도 낯선 민물조개. 현태 씨가 지난 16년간 전국을 샅샅이 헤집고 다녔던 것도 바로 이 녀석들 때문인데요. 정말? 민물에 사는 조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래요. 사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오, 전혀 몰랐어요. 바다 조개는 그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먹고 네. 그러면서 얘가 누구고 어떤 종이고 그런 걸 뭐 관심을 갖고 많이 그쵸. 봐주거든요. 근데 민물 조개는 살이 너무 질기고 그리고 진흙 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어느 누구도 먹지 않는 그런 조개. 아, 식용이 안 먹는데 아니구나. 오늘 왜 이렇게 잡으러 나오신 거예요? 예쁘고 착한 녀석인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아이고. 그러는데 절에도 나와서서 얘가 그 우리나라에 어떤 종이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꼭 기록해보고 싶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조개 무슨... 딱 여기 들어왔을 때 이 수많은 조개들을 보고 정말 몇 %밖에 없는 제 희귀한 사람. 아니, 좀 이상하죠. 선생님이 뭐 그런 걸 막 수집한다? 흔하지 않은 얘기니까 좀. 그다음에 UGAC 알고 보면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데요. 지구상에 사는 어떤 동물도 전부 다 요 규칙에 의해서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형질들을 발현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뭐 민물조개도 그렇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은 이 규칙을 지켜. 수업을 마치고 교실 문을 나서면 어김없이 향하는 곳이 있는데요. 귀여운 제자들만큼 사랑스럽고 자식처럼 애지중지 돌보고 있는 보물들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보물이란 물어서 뭐 하겠어요. 역시 민물조개입니다. 이 정도면 박물관 하나 차리셔야겠는데요. 이 학교에 오면서 그때부터 수집한 조개들을 여기에 전시하고 아이들하고 채집한 것도 전시하고 제가 채집한 것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거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여기에 와서 자주 살펴보고 그러려고 이 생물실을 이용했습니다. 일명 민물조개 덕후 컬렉션. 전국 각지에서 모셔온 귀한 몸들이래요. 바다 소금기가 있는 바다에서 사는 이런 조개류가 있고 그다음에 민물에 사는 이런 조개류가 있습니다. 바다 조개는 대부분 흰색, 밝은 색을 주로 많이 띠고 폐각이 아주 튼튼한 반면에 이 민물에 사는 조개는 이렇게 검은색을 띠고 이제 폐각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자라는 건 제첩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좌우 어깨가 있어서 이렇게 자라는 건 이제 말조개. 그 제첩류는 아시겠지만 먹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하, 제첩. 들어봤죠. 이제야 민물조개가 좀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알고 보면 요 제첩이 민물조개 중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다네요. 태를 보면 겨울에 자란 선이 까만 나무의 나이테처럼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1년씩 자란 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까만 줄이 1년이라고. 네네네네. 얘 같은 경우는 1살, 2살, 3살, 4살, 5, 6, 이야, 12 많이 정도, 많네. 12살 정도. 요만한 조개가 12살이라는 게 사실 믿어지진 않는데 이 조개는 그 천에서 12년 동안 그 오염된 물질을 이렇게 걸러내면서 살아오는 굉장히 귀중한 녀석. 전혀 몰랐어. 귀한 존재예요. 그런 역할을 했구나. 척하면 척. 각각이 살아온 역사를 줄줄 읊는 데다가 진자리, 마른 자리 번갈아 뉘어가면서 관리에도 정성입니다. 표면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건조시키면 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민물 쪽의 껍질을 보존하려고. 그렇다면 왜 하필 민물조개였을까요? 실제 민물조개는 관심 있는 분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도 뭐 몇십 분? 그것도 많은 것 같고요. 한 10분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그냥 이름 없이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 없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환경오염에 의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뭐 저래도 그 생물들의 이 대변인이 되어서 알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사라져가는 작은 생물들을 기록하겠다는 사명감. 그 진심 하나로 시작된 일종의 덕질이었던 거죠. 그렇네. 인류애가 넘치시는구나. 나왔어 여보. 그가 가는 곳 어디든 민물조개의 흔적이 가득한데요. 여기 실험실 아니에요? 그런데 녀석들 욕실마저 점령했습니다. 아 이건 어제 그 서산 간척지에서 채집한 그 논대칭인데요. 그 새끼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려고 새끼들 좀 채취하고 종을 좀 확정지으려고 조직을 좀 샘플링해서 DNA 분석을 맡기려고 합니다. 전문적이야. 민물조개의 경우 겨우내 몸속에서 새끼를 품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관찰도 할 수 있대요. 그 어린 조개 한 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뾰족한 부분으로 물고기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그 물고기가 다가오면 어미가 이제 이 글로키디움을 쏘면 물고기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멀리 이동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탁 잡는 거 지금 찐으로. 움직이네. 네,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있죠, 선생님. 네. 사비를 들여서 DNA 분석도 의뢰하고 있다는데요. 재미로 수집을 하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네요. 끝까지 파야죠. 네. 최근 한 3년 동안 이 DNA 분석 때문에 몇백 개 정도 이런 라벨링해서 이렇게 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나 할 법한 종 분류까지. 덕질의 끝이 어디인가 싶네요. 저 논대칭이란 이름은 원래 있는 이름인 거죠? 저희가 지은 이름입니다. 논대칭이라는 이름은 우선 제가 직접 지었고 이제 건의한 상태고요.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명으로 정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정식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그간 성과도 꽤 이뤘는데요. 현태 씨가 직접 우리말 이름을 붙여준 조개가 8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진짜시네요, 진짜.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준 한 사람. 고생 많이 했어? 잘 나왔다. 저기 조개들 한번 봐. 툭하면 비릿한 갯내음을 퍼뜨리는 남편의 조개아리를 기꺼이 눈 감아준 아내인데요. 조직하고 이 샘플링도 다 했어. 아내분이 또 이해를 저렇게 해주시고. 내 참아줘서 고마워. 저는 그냥 본인이 행복해 하고 또 애기 아빠가 조금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조개 보러 다니면서 많이 좀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냥 많이 좋아진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고마워요. 그냥. 우울증으로 거의 이제 집에 이제 혼자 박혀서 이렇게 바꿔고 관계를 좀 끊고 세 달, 네 달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1년은 학교를 가지 않았었어요. 그랬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수차례 삶의 고비를 맞았던 지난날.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족과의 갈등도 깊어졌는데요. 제가 민물조개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었었는데 그거보다도 그 민물조개에 집중하고 막 그런 것이 제가 이렇게 새길로 빠지고 무너지고 그러는 걸 막아주는 큰 동아줄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그럼 동기부여가 되셨구나. 이름도 없는 작은 존재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서 서로에게 꽃이 된 시간들. 돌이켜보면 나를 살리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민물조개 자기 투영을 좀 하시는 건 아닌가요? 지금 소름 쫙 돋았는데요. 생각지 못했는데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아마 그 어렵고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관심도 못 받고 그런 애들한테 꼭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그 가치를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은 그런 생각에서 더 열심히 걔네들 찾고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반짝이고 있을 녀석들을 찾아서 계속 나아갈 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첩이 그 학계에서 7, 8종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인 못한 그 종이 엷은 제첩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우리나라에 진짜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서 엷은 제첩을 찾아서 무려 3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경북 문경.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네요. 우리나라에 민물조개를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10사람?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중에 그 3분을 저까지 4명이 민물조개 채집을 하려고 합니다. 민물조개 협회. 동호인들. 들어는 보셨나요? 조개 원정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만만찮은 덕력의 인재들인데요. 든든한 지원군들과 함께 호기롭게 채집을 시작합니다. 과연 실물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정말 덕후들. 뭐가 좀 나왔어요? 엷은 제첩이랑 제첩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지금 제첩을 50마리 정도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와, 50마리. 고수들이 한데 모여서 힘을 써봐도 쉽진 않은가 보네요. 그냥 저런 그냥 바닥에 손 감각으로 찾으시는 보이나 봐요. 너무 신기해. 완벽하진 않은데 오른쪽은 그냥 일반 제첩 종류고 네. 왼쪽 녀석은 좌우로 좀 폭이 길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엷은 제첩이거든요. 이제 가져다가 이제 DNA 분석을 해봐야죠. 저런 거 어떻게 알아? 앞으로 몇 번이고 이곳을 다시 찾을 거라는 현태 씨. 그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민물 쪽에도 수질 오염이나 그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알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된다면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고 행복일 것 같습니다. 1억 년 전 이 땅에 터를 잡고 산천을 지켜온 생명들.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그 작은 존재들의 역사를 누군가는 지금도 기록 중입니다.